대한민국 산업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울산.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했는데요. 그리고 1997년 울산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나영 씨, 네. 7월이라는 이 달 정말 생기가 넘치고 네. 막 파릇파릇하고 에너지가 막 넘치죠. 그리고 울산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달, 이게 7월이에요. 왜 특별해요? 울산 사람들에게는 이 7월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7월 15일 광역시 성격 기념일. 이게 그냥 광역시 성격 기념이 아니고 민선 9기가 7월 1일로 출범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광역시 성격 30년을 앞두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노력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과정도 거쳤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다 담겨 있고, 그리고 광역시라는 이 성격을 전과 후가 울산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로 이 광역시 성격 30년을 앞두고 있는 울산,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울산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는데요. 시대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역사 속 울산은 여러 차례 광역시급 위상을 지닌 도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옛날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도시가 된 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울산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안의 작은 어촌.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산업 수도가 됐으니까 엄청난 갈목상대인데 사실은 그게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에요? 울산이 역사적으로 보면 광역시급의 도시였던 적이 3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울산의 광역시급 역사는 언제냐면 신라시대에 8세기가 가장 번영했던 시절이거든. 그때 신라가 국제적으로 큰 도시가 됐을 때, 그 무렵에 신라의 배후항만, 서라벌의 배후항만인 울산은 국제무역도시로서 광역시급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그게 바로 방구동 항만이라든지 개운포라든지 이런 데 항만유적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문수산 일대의 찬란한 불교 문화, 그런 것들이 그때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게요? 언제죠? 두 번째는 고려시대예요. 신라가 딱 멸망하고 나니까 서라벌은 이제 잊혀진 도시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울산도 잊혀진 도시가 되잖아요. 그때 고려에 기부한 울산의 귀족 박윤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울산의 한 번 더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려 성종 때 흥내부라는 이름으로 울산이 다시 한번 영광을 찾아요. 마지막 세 번째도 궁금해요. 세 번째 궁금하죠. 세 번째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울산의 의병들, 울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국의 충성심 이런 걸로 외적을 물리치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 선조가 울산을 도호부로 선격했죠. 도호부는 오늘날 광역시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광역시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오늘의 광역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시 승격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닌데요. 산업도시로 급성장한 울산은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국에 도시들은 많은데 광역시는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울산이 19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후에 광역시가 자꾸 생겨났죠. 그러면서 이제 울산이 자꾸만 도시가 커지니까 행정의 독립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장 과정에서 필요했던 분화 과정의 하나인데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1962년 울산이 공업단지, 공업센터로 지정된 이후에
62년, 72년, 82년, 92년 이렇게 30년 정도 흐르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한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경제 규모가 엄청 커져 버렸죠.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구도 거의 100만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거 울산 자체에서만 보면은 울산이 경상남도 울산시에 이렇게 너무너무 큰 도시가 됩니다. 울산은 특히 또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 경상남도는 울산시가 없으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울산시로 봐서는 실컷 벌어가지고 경상남도에 다 갖다 주고 경상남도로부터 다시 받아와야 되니까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거 독립의 필요성이 생긴 거야. 거기에다가 마침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김영삼 정부의 어떤 구성원들이 대부분 부산, 경남, 울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공약에다가 울산을 광역시로 성격시킨다 이런 공약을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울산 광역시 성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던 거죠. 1997년 7월 15일, 울산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7번째 광역시로 출범했는데요. 산업도시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광역시 승격의 전과 후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광역시저는 그냥 경상남도 울산시, 광역시호는 울산광역시. 전국 7대 도시의 반열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 위상이 달라진 거고, 그뿐만이 아니고 독립을 하게 되니까 도시의 경제 규모가 일단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경상남도로부터 받아오던 그런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 5배 정도 성장해요. GRDP 자체가 완전 프로테이지가 달라져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단계로 갔죠. 한때는 1등을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은 뭐 2, 3위권에 늘 머무는데 그 정도로 도시에서는 커진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행정, 세금, 검찰, 사법 이런 게 전부 다 독립기관들이 하나씩 왔고, 지난 30년 동안 많은 것들이 이전해 왔죠. 거기다가 학교, 의료시설, 도로, 교통, 철도 이런 게 괄목상대한 정도를 했다. 그래서 울산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7대 도시 이런 반열에 들어서는 게 광역시 성격 이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산업화가 생기면 또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산업화의 뒤안길, 어두운 면인데, 19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KBS 아침 뉴스에 화면으로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한 사건이 보도돼요. 뭐예요? 태화강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해서 막 올라와요. 그게 이제 생활, 하수, 공장 폐수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울산 태화강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죠. 그래서 제일 끝에 6급수 단계까지 수질이 나빠졌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2000년대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선언한 게 바로 에코폴리스 울산 해가지고 이제는 산업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태, 환경, 공해를 극복하는 도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 한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울산이 됐고, 이곳이 바로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태화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드디어 2028년도에는 국제정원 박람회까지 열리는 그런 엄청난 규모로 울산의 도시 역사가 바뀌어버렸다. 네, 울산은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참 많은 변화를 맞이했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성격 이후부터 이제 제대로 된 도시의 어떤 자립을 형성해가지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미래 이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지난 세월은 모두가 힘을 모아 성장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30년을 향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으로 이제 메가시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2018년에 이게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되다가 2022년에 이게 좌절이 됐어요. 울산이 잘못하면은 경남이나 부산에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선두로 쓰지 못할 바에야 끌려가는 메가시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울산은 해어름 동맹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민선 9기 때는 이대로는 안 된다.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는 합쳐야 된다. 그래서 다시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논의 자체는 지금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논의 자체는 힘들어졌어요. 다만 경제의 통합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경제의 통합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부산, 경남, 울산이 함께 해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한다면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 동북아의 진짜 8번째 규모의 도시로 커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지금 울산이 어느 정도 변했느냐면, 도시고속도로, 외곽도로, 순환도로 이런 것들, 그리고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을 갖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촘촘하게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메가시티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이 한반도의 동남권에도 수도권과 버금하는,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통합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도시와 도시를 잇고 또 산업과 산업을 잇는 부울경의 변화가 제가 하루빨리 체감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고, 울산에서 가덕까지 철도가 열리고, 부산과 창원과 울산이 하나로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런 날이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구 규모도 700만의 어떤 규모로서 수도권 버금가는 제2수도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울산은 동남권 전체를 연결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울산의 미래가 한층 더 기대됩니다. 많은 변화를 거듭한 울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까요? 지금 울산은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변화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모든 산업 부분에서 AI 대전환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이 모든 부분에 AI를 접목시키겠다.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탄소 중립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는 울산이 가장 최적지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시도되고 있는 수중 데이터 센터가 울산 앞바다에 들었을 경우에는 울산은 그야말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뀔 것이다. 이게 지금 울산 광역시 성격 30년을 앞둔 울산의 미래 비전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울산이 잡아가고 있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AI가 기술 자체를 넘어서 울산의 실질적인 문제를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그렇게 해결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AI 산업의 대전환과 함께 새로운 청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거 생태 환경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고, 네. 또 이 생태 환경의 저 위쪽에는 세계 문화유산도 갖고 있고, 울산은 굉장히 복합적인 자산을 많이 가진 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는 것, 그게 울산의 미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이어진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업도시로 성장해온 울산은 미래기술을 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실록에서 광역시 승격 29주년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이 울산광역시는 근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선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반만년의 가난을 끊어낸 도시가 바로 울산이고, 그 이후에 60년 넘게 울산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모든 엔진을 가동했어요. 공업센터 지정 이후 60년 동안 진짜 숨가쁘게 달려와가지고 울산인들의 피땀 눈물을 모두 쏟아부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왔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이 됐고,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오늘에는 민선 9기를 또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울산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맞아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거든요. 그 성장 동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의 미래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에 우리 울산이 있다. 그 울산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그 주인공이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역시 승격 29주년, 울산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는데요.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울산의 활력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